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긍정적인 언어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행동 변화 메커니즘을 이해해보는 네 번째 시간으로 왜 도전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잘 못하는가, 그 원인을 알아보고 또한 그 대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바른 인성을 하며 하고 다양한 성과를 거양하여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나아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도전과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되새겨 보시고 많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수립한 꿈이나 목표를 구체화해서 실천으로 행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한 3% 내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전을 하고 자기 능력 이상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실천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3%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회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전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하다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왜 행동을 못하고 이렇게 주저주저하는가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한 원인이 무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하신 부분을 4개로 구분하여 얘기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무기력,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비교, 남과 비교당함, 마지막 네 번째는 남에게 무시받는 것. 이와 같은 4가지가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도표를 보면서 행동을 주저하고 도전을 잘 못하는 원인과 그 대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결정을 하고서도 행동을 잘 못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유형으로 무기력, 두려움, 비교, 무시 이 4가지 유형을 제시했었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행동을 주저하는 부분의 유형으로는 무기력과 두려움 2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먼저 무기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력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나 꿈, 그런 희망이 확실치 않을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면서 우왕좌왕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령 그런 자신의 목표나 꿈이나 희망이 있더라도 신념이 없으면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리고 내가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부족하면 행동으로 잘 옮기지 못합니다. 신념이 약하면 대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할 때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면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념을 가지게 되면 마치 시멘트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놓은 것처럼 단단하여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행동을 하게 돼 있고, 행동을 하면 결과가 원하는 결과에 근접하게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는 뭐가 있을까?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명확한 꿈과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표나 꿈이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나온 PMA, 영어로 Positive Mental Attitude, 우리말로는 긍정적 태도, 이런 얘기입니다. 긍정적 태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을 때 결국에 신념이 더 생기고 또 구체적으로 항상 목표를 갖게 된다. 그랬을 때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하고 늘 활력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면서 어떤 계획이나 자기들 생각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행동을 주저주지하는 데서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나친 걱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두려움은 걱정에서 연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려움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은 더 줄일 수는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걱정으로부터 파생되는 두려움을 우리가 얘기할 때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의 실체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파악을 해보면은 96%가 사실은 자질구레한 일, 쓸데없는 일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점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는 그에 져서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걱정의 40%는 현실적으로 전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는 정말 사소한 것, 그리고 4%만이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 예를 들어서 지구가 무너진다 등, 그리고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 그 다음에 너무나 사소한 일, 그리고 4%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내용, 이처럼 96%는 주로 걱정할 필요가 없거나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하고 그러한 걱정들을 할 필요도 없는데 거기에서 주로 걱정을 하게 되고, 오직 걱정할 부분은
96% 재원 4%만이 우리가 주로 걱정을 하게 되고 그 4%는 사실은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통제가 가능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스스로 사람을 갉아먹는 점과 같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실제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두려움을 보면서 그 성공의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만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극복은 성공의 실마리며 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하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나 이미 일어나는 등등 그 학자 어니스크에 따르면 96%는 지나친 걱정이라는 겁니다. 걱정해야 할 4%는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엇이 두려운가를 정확히 행동을 못하게 한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 실체가 파악됐을 때는 이것을 극복한다는 자체가 나의 꿈을 실현하는 동력이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비교입니다. 이 비교는 나와 남과의 비교를 해서 자존심 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남하고 비교해서 남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피하고 열등감을 갖는 그래서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에서 행동을 못하고 항상 자기의 능력 발휘도 안 되고 사회에서 잘 적응지 못한 자기의 역량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어제 나의 모습, 내 스스로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하고 오늘의 나. 그래서 어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조그만 미세한 것이지만은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서 그게 조금씩 내 몸에 체득되고 습관화됐을 때 달라져 있는 오늘의 나하고 비교해서 거기서 변화가 있었을 때 나는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으로 계속해서 밟아갔을 때 어느 시기가 되면 그 결과치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교에서 남과의 비교 속에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행동을 잘 못하는 부분은 내 스스로 나와 비교를 하면 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비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했을 때 행동을 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시입니다. 이 무시는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 화가 나거나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져 행동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찮은 사람이 나를 깔보지만 인격이 돼 있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배려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줍니다. 따라서 나를 무시한 사람은 하찮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데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화를 내면 그 무시하는 말을 내가 인정해 준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가 나의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지적해 준 것은 어떻게 되나 내가 상대에게 믿음직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라고 깨끗하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깨끗이 인정하고 상대에게 상대가 부모님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친구도 되겠죠. 상대에게 믿음직한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대견스럽게 상대가 생각하고 인정과 지지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 믿음직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한 거지, 내가 그 행동을 보여주게 됐을 때는 바로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인정과 지지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어제 내 자녀의 모습하고 달라졌을 때 부모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인정하고 믿음을 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가 믿어주어서 내가 믿음직스러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직스러운 행동을 했기에 상대가 나를 신뢰해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상대는 나를 신뢰하고 또한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무기력, 두려움, 비교, 무시,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잘 못하고 어떤 결과치가 나오지 않게 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노력하여 행동에 옮기는 그런 전환이 있어야만이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행동을 잘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가에 대해 4가지 원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이란 아이들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을 하면서 도전을 해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인 겁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서 40년간 근무하면서 교육을 정의한 것을 첫째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찾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찾을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한 깊이 있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도전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그 성공 경험이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도록 변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이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이나 쌓고 매사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 참으로 교육의 성과가 미지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늘 도전하게 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유형을 참고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도전한 자세로 매사를 임해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그 모든 사람들은 행동을 왜 못하는가 그 원인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돼서 습관화되고 어려움이 봉착됐을 때는 그 목표에 집중해서 계속적인 이 역경을 극복하고 또 끈기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캐릭터로 형성되면서 자신의 멋진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